여기 한 남자가 있다. 이름은 박선우, 30 중반. 명함엔 새로운 시작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박혀있지만 현실은 완전 시공창이야. 입사 1년 차 번듯한 빌라 전세 한 건도 못 따고 매달 기본급 까먹기 바쁜 찐 초보 중에 초보 부동산업자였어. 아파트 대출금에 차 할부금, 심지어 결혼까지 코앞인데 여자친구 눈치까지 보여. 선우의 등골은 휘다 못해 바스라질 지경이었지. 선우씨 이러다간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네? 옆자리 박 대리가 비웃음을 섞어 낄낄거려도 선우는 아무 말 못하고 쓴 커피만 넘겼어. 뭐라도 해야 했다. 똥물에라도 뛰어들어서 한 건이라도 잡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게시판에 금매 딱지가 붙은 공고 하나가 선우의 눈에 꽂혔어. 긴급매물 5호동 재개발 예정지 내 단독주택 대지 50평. 주소 서울시 은평구 5호동 XXXXX번지 재개발 확정 지역. 금매가 시세 대비 30% 저렴. 주의관리 부실로 공실기간 장기화. 물리적 문제 외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음. 재개발 예정지, 시세 대비 30% 저렴. 선우의 눈이 번뜩였어. 관리 부실이란 말이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 선우에겐 이게 한 줄기 동아줄처럼 보였지. 다른 부동산업자들이 꺼리는 문제 매물인 건 알지만 선우에겐 뭐라도 잡고 싶다는 절박함밖에 없었어. 곧장 매물 담당인 김 차장에게 달려가 제가 맡겠습니다 했더니 김 차장은 선우를 훑어보더니 껄껄 웃었지. 자네 배짱은 있구만. 근데 그 집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을 텐데. 선우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 왜요 차장님? 재개발 호재도 있고 가격도 좋은데요? 김 차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 뭐랄까. 괜히 흉가 소문이 도는 집이랄까. 집 자체가 워낙 낡았고 전에 살던 사람도 좀 안 좋게 나갔거든. 게다가 개발업자들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악성 매물이라네.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좀 꼬여있다고 할까. 하긴 자네 같은 신입이 맡으면 딱이겠네. 경험 쌓기에는. 흉가라는 말에 선우는 살짝 오싹했지만 지금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 차장님, 요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애써 쿨한 척했지만 사실 등골은 식었지. 김 차장은 그저 픽 웃을 뿐이었어. 며칠 후 선우는 5호동 재개발 예정지로 향했어. 구도심 끝자락 재개발을 기다리며 이미 상당수의 집들이 비워지고 낡은 간판들만 앙상하게 남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동네였지. 이미 강제 철거가 임박했거나 시작된 곳이 많아 인적은 드물고 적막감만 흘렀어. 인적 드문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자 다른 집들보다 유독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는 단독주택 한 채가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어. 5호동 XXXXX번지. 주소는 맞았지만 이걸 집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어.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낡은 대문은 녹슬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지. 창문들은 깨져나가거나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가 검은 얼룩처럼 퍼져 있었어. 선우는 헛기침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었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안에서 퀴퀴하고 차가운 공기가 확 몰려왔어. 순간 선우는 누군가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지. 집 내부는 더 가관이었다. 뜯겨나간 벽지, 부서진 가구 잔해들,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흙먼지와 쓰레기들. 선우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조심스럽게 집 안을 비췄지. 먼지 쌓인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그리고 좁은 복도를 따라 안방으로 향했어. 안방은 다른 곳보다 유독 어둡고 습했어. 퀴퀴한 곰팡이 냄새 사이로 묘한 비릿한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올라오는 것 같았지. 선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마치 숨을 고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 선우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걸 느꼈어.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느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명확히 안방 한쪽 구석 오래된 붙박이장 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손전등으로 붙박이장을 비추자 낡은 문짝에는 뭔지 알 수 없는 손톱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희미한 악취가 더 강하게 풍겨왔지. 선우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붙박이장 문고리를 잡았어. 차갑고 녹슨 문고리였다. 끼. 낡은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더욱 선명해진 숨소리가 선우의 귓가에 파고들었어. 그리고 어둠 속 문이 열린 그 좁은 공간에서 선우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희미하게 반짝이는 두 개의 작은 눈동자였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안방에 스며드는 희미한 빛 사이로 그 존재의 윤곽이 드러났어. 선우는 눈을 비볐어. 대 6살이나 되었을까? 바싹 마른 몸에 날꽃대 묻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피부는 종이장처럼 창백했지. 선우를 응시하던 그 눈동자. 빛을 전혀 담지 않은 텅 비고 축축한 눈이었어. 공포에 질려 미동조차 할 수 없는 선우를 아이는 말없이 그저 지그시 바라보고만 있었어. 흑... 소리의 정체는 그 아이에게서 나는 거였어. 뭔가에 잔뜩 놀라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지독하게 오랫동안 숨을 참다가 겨우 내쉬는 생명의 신음 같기도 했지. 야, 너 거기서 뭐해? 선우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어. 아이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 없이 선우를 응시할 뿐이었지. 텅 빈 눈동자는 차라리 깊은 심해 같았어. 그때 아이의 머리카락이 스르륵 옆으로 스치면서 드러난 아이의 얼굴 절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죽은 사람의 것처럼 푸르죽죽한 낯빛이었어. 게다가 얼굴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 같은 자국들. 이건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 그때 텅 비었던 아이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마치 몇 년 만에 처음 열리는 듯 파르르 떨리더니 메마른 목소리로 으스스하게 속삭였어. 아빠는 언제 와? 그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하고 가늘어서 마치 수십 년 전에 녹음된 낡은 테이프에서 재생되는 듯한 먹먹한 음성이었어. 하지만 그 한마디는 선우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친 듯한 강력한 충격을 줬지. 선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벌떡 일어섰어. 문이고 뭐고 보이지 않았어. 그저 이 끔찍한 집에서 이 알 수 없는 아이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 복도를 내달렸어. 발밑에 뭐가 밟히는지 어디에 부딪히는지 알 새도 없었어. 겨우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어. 선우는 숨을 헐떡이며 한참을 달려 동네 입구. 이제 막 재개발로 인해 철거가 시작된 텅 빈 건물들 사이에서 멈춰섰어.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날뛰었어.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마침 철거 준비로 세워진 간판이었어. 5호동 재개발 구역 철거 예정 안내. 해당 구역 내 거주민은 202X년 X월 X일까지 이주 완료 바랍니다. 기한 내 이주하지 않은 거주민에게는 강제 이주 조치 및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 이주 조치, 법적 조치. 그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 이 집에서 이주를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제야 김 차장이 흘리듯 했던 말이 떠올랐어. 전에 살던 사람도 좀 안 좋게 나갔거든. 그리고 개발업자들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악성 매물이라네.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좀 꼬여있다고 할까. 이 모든 말들이 그제야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어. 초보 선우가 물었던 이 매물은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었어. 원래 집주인은 재개발 보상에 불만을 품고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발업자 측에서도 그 집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거야. 어쩌면 그 집에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겠지. 흉가 소문은 어쩌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장막이었거나 비극적인 사건 그 자체로 인해 생긴 오명이었을 거야. 개발업자가 매입하지 못하고 부동산 업자들이 꺼려했던 이유가 바로 그 집에 얽힌 미스터리한 존재아이와 비극적인 사건 때문일 수도 있었다는 거지. 이주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끔찍한 비극. 그리고 그 희생자가 바로 그 아이였을까? 선우는 자신의 명함을 만지작거렸어. 그 낡은 주택 한 건으로 인생 역전을 꿈꿨던 초보 부동산업자. 그런데 이제 그 집은 돈이고 뭐고 단 한 발짝도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망자의 집이 되어버렸어. 하지만 동시에 계약은 잡아야만 하는 절박한 현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어. 다시는 그 집을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알아버린 거야. 이 지독한 인연은, 이 집의 비극은 이제 자신에게까지 뻗어왔다는 것을. 어쩌면 그 두 개의 작은 눈동자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 집에서 벌어진 진짜 살인 사건 혹은 비극에 대해 선우의 숨이 다시 한번 턱 막혔어. 그리고 그때 저 멀리 철거 중인 건물들 사이,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공사장에서 아주 희미하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어. 아빠는 언제 와?
밤의 이야기꾼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